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보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오늘까지 연 3일째 미세먼지 뉴스를 톱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에 정부가 다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이 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나온 대책입니다. 재난 상황에 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엔 언론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많이 수용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클린 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 선언입니다. LPG보다도 깨끗하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 정책은 도입 10년 만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더 자주 발령되도록 기준을 손질하고 대상도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에 다시 독한 미세먼지가 몰려온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현재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경유차는 95만 대에 이릅니다. 이들 차량에 주어진 혼잡 통행료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은 내년부터 차량 연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클린 디젤 정책이 10년 만에 폐지되는 겁니다. 또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가 아니면 LPG 신차를 살 수 없게 한 규제를 풀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 차량을 모두 교체하는 등 경유차는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현행 최대 165만 원에서 추가로 400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통제도 강화됩니다. 단순히 노후 순서로 정했던 봄철 가동 중지 대상을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석탄에 유리했던 연료세율이 조정되고 전력 공급 순위를 정할 때 생산 원가 외에 환경 비용도 반영키로 했습니다. 해안 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도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집니다. 선박용 연료의 황 함량 기준을 지금의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2025년까지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발령되는 비상저감 조치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발령 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공공부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민간 부문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클린 디젤 정책. 사실 이 정책은 처음 나올 때부터 자동차 회사만 도와주는 꼴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이번에 아무튼 폐기되게 됐습니다. 또 눈에 띄는 대책들이 더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더 자주 발령되도록 기준이 조정되고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윤영탁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이런 정책들이 왜 이제서야 나오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내놨지만 잘 시행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언론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계속 좀 모니터를 강화해야 되겠죠. 네. 자, 서울도 그제부터 만 24시간 동안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 대책에서는 이 조치의 발령 조건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좀 더 쉽게 내려지게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면서요. 어느 정도 그럼 늘어나게 되는지. 네. 올해는 1월과 3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 총 6일 동안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기준은 당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이 넘고 또 다음날 예보 역시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다음날부로 발령됩니다. 예. 오늘 새로 바뀐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매우 나쁨 수준이 2시간 동안 이어지고 또 다음날 예보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은 16시간 평균이고 앞으로는 2시간 평균입니다. 굉장히 자주 그렇게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한 때는 드물기 때문인데요. 예. 여기에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 예보가 매우 나쁨이면 그날부터 발령이 되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보시면 지난 3월의 경우 실제 발령된 날은 26일과 27일 이틀이었는데 새 조건을 적용해 보니까 5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네요.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경이 돼서야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니까 뒷북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건 뭐 그러니까 일부 개선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발령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틀을 기다려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행된 날은 이미 미세먼지가 거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이제 좀 더 빠르게 시행이 결정될 수 있고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수도권만 대상이었다가 지난 4월 대도시들이 추가됐고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됩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이 주목을 끈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민간 차량에도 2부제가 실시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 환경부에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공부문은 지금과 같고 민간은 운행을 제한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 환경부는 2부제를 할 수도 있고 또 5부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운행을 제한한다라는 것이 어떤 그 강력한 강제 조항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혹시 공공부문처럼 민간 부문에도 2부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 예.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2부제가 적용된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정하게 됩니다. 예. 각 시도별 여건을 마련해서 조례안을 만들라는 건데요. 어겼을 때 행정조치 역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예.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는 민간에도 2부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2부제가 될지 5부제가 될지 아직 모르는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에 따른 뭐 제재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정하게 돼 있다. 네, 조례로 예.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혹시 저게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운행 말고도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도 지자체가 해야 합니다. 예. 다만 공장 가동을 축소하거나 멈출 경우 손실도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고 그러니까요. 또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단속 인력 증원은 없이 역할만 많아졌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하는데 네, 범위가 넓어지고 민간도 추가됐기 때문에 단속할 그 필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단속 인력 증원 얘기는 오늘 조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지속될 대책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모니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이 예보만 가지고도 대책 그러니까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감 조치에. 그러면 예보가 그만큼 정확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6일 전국 곳곳에서 마치 황사 때처럼 초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예. 전날 5일 국립환경과학원의 당시 예보를 보시겠는데요. 매우 나쁜 예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그동안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책이 강화된 만큼 이에 필요한 조치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반대로 매우 나쁨 예보를 했는데 별로 안 나쁘면 생업에 그만큼 지장만 받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밖에 눈여겨봐야 될 대책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죠. 네,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는 이른바 전옥수 보일러를 구입할 때 지금까지는 수도권 가정에서만 16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예. 또 미세먼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민간 합동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가동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는 부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양도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단 초미세먼지 농도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내일 밤부터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주말 내내 공기가 몹시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보는 정말 틀리길 바랄 수밖에 없죠. 백민경 기자입니다. 갑갑한 마스크는 사라지고 대신 우산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부산, 경남 거제, 제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려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 20에서 60mm, 남부지방 10에서 40mm 등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반도를 뒤덮었던 초미세먼지는 비에 씻기고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 충청도, 전라도를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졌고 전북과 경상남북도, 울산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건 이틀이 채 못 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안쪽 바람의 세기도 강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질 전망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기본이고 입안을 헹구는 구강 청결제가 필요한 야구장. 가을 야구 끝자락은 요란한 날씨 때문에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어젠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고 오늘은 비 때문에 경기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와 싸워야 했던 가을 야구엔 두꺼운 점퍼와 담요, 난로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다릅니다. 마스크는 기본이고 입안을 수시로 씻어낼 수 있는 구강 청결제도 등장했습니다. 휴대용 산소캔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Microdust was so bad I wanted to take my face and especially my eyes through a car wash and get it cleaned up. 경기 중반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과 나쁨 사이를 오가면서 나온 장면들입니다. 그래도 가을 야구는 계속됐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프로야구 취소 기준은 느슨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경기 운영위원이 심판 등과 협의해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봄엔 미세먼지로 4경기가 취소됐지만 이번 가을 야구는 그대로 진행됐고 미세먼지를 뚫고 열심히 뛴 선수와 목청 높여 응원한 팬의 열정이 남았습니다. 오늘 한국 시리즈 4차전은 비록 취소됐습니다.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돼 선수들은 다시 미세먼지와 싸워야 합니다. KBO는 한국 시리즈가 끝난 뒤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공기가 맑습니다. 비가 쏟아져도 공기가 맑으니까 참 좋죠. 엊그제까지 독한 미세먼지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깜빡 잊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공기가 좋으면 나쁠 때를 잊어버리고 그래서인지 대책도 절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 오늘같이 공기 좋은 날 굳이 앵커 브리핑이 미세먼지를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미국 본토에 화생방 공격을 시도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7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민들 사이에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피부는 따끔거렸고 도통 숨을 쉴 수 없다면서 아우성이었으니 상황은 적군의 화생방 공격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LA형 스모그라고 이름 붙여진 그날 이후에 사람들은 집을 나설 때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피스 공원 동물원의 당나귀 피치도 눈이 아팠는지 고글을 쓰게 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일본이 미국 본토에 화생방 공격을 가했다. 천만의 말씀. LA의 자욱한 스모그의 원인은 자동차 매연이었습니다. 훗날 런던 포그로 유명한 1950년대 스모그가 수많은 런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뒤에야 대책이 세워졌듯이 그보다 10년을 앞섰던 LA의 스모그는 일본의 화생방 공격이라는 2차 대전판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난 뒤에야 이 천사의 도시를 각성시켰습니다. 산업화를 거쳐간 모든 도시들이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그 대가로 시민들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공장의 굴뚝은 단지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청정과 디젤이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단어들의 조합 하나로 엄청난 디젤 차량을 팔아치운 자동차 기업들의 탐욕까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탐욕으로 성장만을 앞세우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웃나라의 고통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거대한 공장 국가를 옆에 두고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당나귀까지 고글을 쓴 이후에 캘리포니아주는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해서 긴 호흡의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당국자의 말을 빌리자면 20년간 18만 톤의 유해가스를 사들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국자가 바로 어릴 적 공포의 LA 스모그를 겪었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시민들의 원성이 켜켜이 쌓인 이후 부랴부랴 대책은 발표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만 50여 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 하니 이것도 긴 호흡이라면 긴 호흡이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